아이들이 수능을 쭉 놓고 수능에 무엇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는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 할 건가를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정작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수능 다음 날, 수능을 본 날 저녁부터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시니까 그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수능을 보고 나서 근데 그 이전에 수능 시간이에요. 수능 시간. 수능 실시 시간에는 어떨 거냐? 수능 실시 시간. 수능 실시 시간은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 수능 실시 시간은 될 수 있으면 뉴스를 멀리 하시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능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 뉴스를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그러니까 난이도를 계속 난이도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난이도는, 아이들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뉴스를 멀리 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할 거냐, 채점 결과를 체근할 거냐를 선택하세요. 둘 다는 없어요. 둘 다는 없어요. 둘 다는 없으니까, 위로를 할 거냐, 채점 결과를 이렇게 체근할 거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를 하십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채점 기준의 원점수 등급 컷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가채점 기준의 원점수 등급 컷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뭐 그냥 당일날 하실 수도 있고 다음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위로와 채점 결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놓고 너는 가채점 기준 원점수 등급 컷을 확인하라고 하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채점 기준의 원점수 등급 컷을 확인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이걸 통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고민하셔야죠. 근데 이걸 반드시 복수기간의 가채점 등급컷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기간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복수기간의 가채점 등급컷을 수집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국어는 이투스께 맞고 수학은 매각께 맞고 탐구 하나는 대성께 맞고 탐구 하나는 EBS께 맞고 이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수기간의 가채점 등급컷을 수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다음날 오후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다음날 오전에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되지만,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것의 등급컷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을 했을 때 다음날 오후까지는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등급컷은 국어 수학은 아마도 7시쯤, 당일날 7시쯤, 그리고 탐구는 아마도 저녁 10시쯤에 공개가 될 거예요. 저희는 국어 수학은 아마도 저녁 7시쯤에 공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탐구는 저녁에 10시쯤 공개가 될 겁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탐구 시험지 답안지가 공개되는 시간 아세요? 탐구 답안지가 공개되는 시간? 애들이 시험을 끝내고 나왔지만 탐구 답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증장애인들까지 시험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중증장애인들이 다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문제지가 공개되기 때문에 탐구가 공개되는 건 8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10시 56분, 수학은 2시 10분, 그 다음에 영어는 5시 4분, 그리고 4교시는 8시 15분에 공개되기 때문에 그 8시 15분에 답지가 공개되고 아이들이 가채점을 하고 데이터가 쌓이면 결국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쯤, 요 정도에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다라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8시 15분 이후에 탐구 답지까지 나오게 되면 저희 풀서비스에 오셔가지고 뭐 빠른 채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점수를 입력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다음날 오후까지는 꼭 이제 변동이 되니까 밤새 보실 필요는 없어요. 밤새 보실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풀서비스는 이제 시험이 끝나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 입력을 다 해두시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풀서비스의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오셔가지고 다 점수를 입력해, 답을 다 입력을 해두시면 이제 저희가 그 정답 나올 때마다 업로드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채점이 되게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방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밤에 12시 넘어서 물론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밤에 12시 넘어서도 등컷이 계속 변동될 수도 있는데 주무셔야죠. 뭐 12시 넘어서 그거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등컷이 떨어지거나 등컷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저는 밤을 셉니다. 예, 그날 밤을 새고 그러니까 수능날 저녁에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새고 저희 학원에 이제 성적 데이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밤을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적 다 잡고 그 다음에 지원 가능 점수 다 잡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잠깐 집에 들렀다 나와가지고 저녁에 라이브를 할 건데 보통은 이제 다음날 큰 무리가 없으면 오전 정도에 보통은 확정을 하거든요. 확정을 하니까 이제 한 10시 넘어서 11시나 12시 정도까지 12시 정도까지 등급컷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그런 등급컷 확인을 하신 다음에 주무셨다가 아침에 다시 또 기관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경계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투스 걸로는 안 되고 뭐 대선 걸로는 되고 뭐 메가 걸로는 되는데 EBS 걸로는 안 되고 그러면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계에. 그럼 경계에 있는 거는 경계에 있으면 그 상위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췄냐 못 맞췄냐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반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경계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상위 등급으로 치환을 해서 그 상위 등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보러 이게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냐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게 후회가 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게 이렇게 경계에 있는데 여기서는 맞췄다 그러는데 여기서 못 맞췄다 그래서 이 못 맞췄다는 걸 믿고 저희 걸 무조건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서 못 맞췄네 그러고 안 갔는데 나중에 성적표 나왔는데 맞췄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위 등급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후 고민들을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되셨죠? 예.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수능 다음 날부터는, 이제, 등급컷 확인도 하지만, 등급컷 확인에 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표준점수 100분위 등을 살펴서 지원 가능 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지원 가능 블럭을 좀 설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정시 지원 가능 군을 좀, 생각을 좀 해 두시고 정시용 가능군을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표준점수와 100분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가채점을 하고 나면은 그 등급컷에만 너무 이렇게 모든 시선이 다가 있어서 등급컷에만 집중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등급컷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표준점수나 100분위를 살펴보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종이배치표라고 불리는 지원 참고표들이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치표를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배치표를 이렇게 뭐 설명회 가서 받아서 보시거나 하시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확인한 곳과 배치표 제공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예상 표준점수와 예상 100분위니까 기관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86점인데, 그 86점에 해당하는 그 표준점수와 100분위가 기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나?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다시요. 그러니까 동일한 원점수지만 그 동일한 원점수에 해당하는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기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A 기관으로 봤더니 원점수 86점인데 A 기관으로 봤더니 127점이야, 표준점수가. 그리고 백분위가 뭐 92야. 근데 B 기관으로 봤더니 표준점수가 128이고 백분위가 93이야. C 기관으로 봤더니 126이고 표준점수가 126이고 백분위가 91이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점수에 따르는 추정값이기 때문에 그 추정값이 모든 기관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상 표준점수는 백분위는 A 기관 거를 봤어요. 근데 종이배치표는 B 기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가능군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한 기관만 보면 되겠죠. 한 기관만. 그러니까 한 기관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배치표를 보시는데 EBS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가지고 와서 저희 배치표를 보시면 안 맞는다고. 저희 배치표를 보실 거면은 저희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오랜만에 이해되시면 이벤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채점 기간에 그냥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EBS에서 우리의 총점이 372점이다. 국수탄 표준점수가 372점이다. 그래서 저희 배치표를 보시고 372를 찾아가고 372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 가능군은 범위를 넓혀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서 보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배치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점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이게 이제 206이라는 게 가채점 기간에는 원점수고요. 349가 이제 표준점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저희 배치표니까 저희 기준으로 이투수 가채점 기준으로 국수탄 예상 표준점수 합이 351이다. 그러면 여기가 356이고 여기가 349고 여기가 341이잖아요. 그쵸? 그럼 어딜까요? 어디? 그러니까 351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찾아보세요. 351이 어디 있을 겁니까? 이게 저희 가채점 기준으로 표준점수 총합이 351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PDF로 다운받게 해드릴 거예요. 저거를 PDF로 다운받게 해드릴 텐데, 그럼 이게 여기는 356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고, 여기는 349부터 시작한다는 뜻이고, 여기는 341부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이 친구 351이라는 이 점수는 여기에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에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여기에 여기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계속 보시거든요. 근데 A 구간에 해당하지만 대학별로 국수탐의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활용 지표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위랑 여기 아래가 위아래까지를 넓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넓혀서. 그러니까 요 구간만 보면 안 되고 위아래를 이렇게 넓혀서 봐야 된다. 되셨죠? 네, 위아래를 넓혀서 봐야 되는 거니까, 위아래를 넓혀서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요. 위아래로, 그게 뭐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가 칸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칸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부분에서, 여기서 요것만 보시지 말고, 요 아랫부분하고 요 윗부분도 다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위아래로 두 개를 보실 수도 있고
하나만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위와 아래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위가 하나면 아래도 하나, 위가 두 개면 아래도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지원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거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되셨으면 입엔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배치표 자랑인데, 저희 지원 참고표, 저희 종이 배치표의 자랑인데, 이 성적대의 아이들 중에 영어 3등급이 52%고 영어 2등급이 26%고 영어 4등급이 15%일 거로 추정된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3등급은 52%, 2등급은 26%, 4등급은 15%.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3등급을 받았다면 절반 이상이 3등급을 받았으니까 아주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아이 2등급을 받았다면 26%밖에 안 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영어를 잘 본 거예요. 이 성적대의 아이들 상황에서는. 이 위는 3등급은 43%인데 2등급이 30%고 4등급은 17%니까 그러면 2등급과 3등급이 엇비슷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성적대에 있는 친구가 영어를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2등급을 받은 친구는 여기서의 안정성이 좀 더 확보가 될 테니까 여기서 안정을 잡고 또 다른 데서 질러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적대의 아이들이 이 아래 성적대의 영어 비율이나 위의 성적대의 영어 비율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성적대 아이들의 영어 비율이 중요한 거지. 뭔지 이해되시려나? 배치표 하나 만들 때도 저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만듭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그 지원 가능군이 나오고 나면은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지원 가능군이 이러이러하다로 딱 나오면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지원 가능군보다 수시 지원 대학이 더 높거나, 지원 가능군보다 수시 지원 대학이 더 낮거나, 지원 가능군하고 수시 지원 대학이 같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떨 때 미응시 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떨 때 우리는 미응시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미응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느 경우입니까? 미응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맨 위에 지원 가능군보다 수시 지원 대학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응시입니까? 미응시입니까? 말씀하시면 좋죠. 응시죠. 그럼 두 번째, 지원 가능군이 수시 지원 대학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미응시죠.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하면 세 번째, 지원 가능군하고 수시 지원 대학이 같아요. 그때는 어떡하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이때도 갑니다. 이유는 대학별고사의 미응시는 더 수시 지원보다 더 상위 대학을 갈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친구가 수능을 봐왔더니 건대 정도를 갈 수 있는데 건대가 남았어요. 건대 대학별고사가 남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집 애가 건대를 수시로 써놨는데 수능 결과가 건대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로는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할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걸 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고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걔가 나중에 정시로 건대를 가잖아요. 건대를 정시로 가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엄청 떨어져요. 박탈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건대까지밖에 안 나오는 점수이긴 했는데 정시까지 갔다는 거는 뭔가 좀 다른 거를 뭔가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엔 건대를 가면 그 친구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저런 상황일 때는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아주 그 무서운 사실은 응시가 합격이 아니에요. 응시한다고 다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시하러 가야 됩니다. 단, 만에 하나 저렇게 나왔지만 세 번째 경우로 정시지원가능고가 수시지원대학이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요 대학을 써보지 않으면 이거보다 높은 요 대학을 써보지 않으면 정말 후회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렇다면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저걸 응시할 거다라는 고민을 한 상태에서 안 가기로 결정을 해야지 저기서 무조건 정시로도 갈 수 있으니까 하고 안 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의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예, 그 부분의 생각을 잘 해두세요. 예. 가채점은 17일 날 저녁 7시 17일 날 저녁 7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가채점 분석 라이브는 17일 날 저녁 7시. 그리고 자료집과 배치표 PDF 파일은 조금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10시. 그날 밤 10시. 금요일 밤 10시에 가채점 PDF를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라이브를 7시에 하고 7시에서 뭐 1시간 정도 하겠죠. 그럼 이제 제일 빠르면 8시인데 8시에서 10시 사이, 8시에서 10시 사이에 PDF 파일, 자료집이랑 PDF 파일을, 배치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서울 경기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계열 학원들 지점, 저희 계열 학원들의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자료집과 배치표를 실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되게 승갑빠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미리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뭐 시험 전주니까 너무 뭐 길게 피곤하게 하실 필요 없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배 학부모님들 그 한 분이 수능 전날 아침에 했던 인사 한 분이 저희 학부모 밴드에 혹시 남겨주시면 거기 릴레이로 어떤 말 했다라는 거 또는 어떤 말 할 예정이다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저희 운영진이 여기 이벤트 합니다 여기다 댓글 달아주세요 하는 것보다 누군가 한 분이 실제로 하나 이렇게 딱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되게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 시험 잘 보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